이제 이 보면은요. 지금 이제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에는 32, 그리고 부정평가에는 5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보면은요. 살짝 빠진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평가가 지난주에는 33이었는데 이번 주 30이니까 1%가 빠졌었죠. 그러니까 그 전주에 31에서 33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살짝 빠진 거고요. 부정평가는 계속해서 60일을 정점으로 해서 59, 58로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긍부정을 보면은요. 60대 이상만 긍정이 높아요. 60대하고 70대만. 여기 보이죠? 54대 42, 62대 30. 나머지는 전부 부정이 높습니다. 특히 40대가 난공불락, 79대 16으로 높고, 그 다음에가 이제 30대, 68대 18. 그 다음에 50대 65대 28. 그 다음에 20대가 58대 21. 자, 그래서 20대에서 50대까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20대를 집중적으로 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외연 확대의 집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런 긍정 평가율과 관련해서 이제 이 개인적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의 이 변화를 보면은요. 좀 연령별로 이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긍정 평가 여기에서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은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지지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가 지금 이제 긍정보다는 부정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자, 그런데 대구 경북 딱 한 군데서만 긍정이 높아요. 47대 39. 예. 그리고 이제 60대 70대에서는 당연히 긍정이 높고,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긍정이 55입니다. 당연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중도층하고 진보층에서는 당연히 부정이 높죠. 그래서 중도에서는 긍정이 27, 부정이 64, 진보에서는 긍정 10, 부정이 85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한 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정당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정당 지지율, 여기 보이시죠? 정당 지지율이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3에서 34로 올라가고, 35에서 36으로, 민주당은 33에서 34로 올라갔어요. 똑같이 1%씩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제 지지율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지금 떨어지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1월 두 번째 주에서 세 번째 사이로는 민주당은 1%가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것을 잘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민주당은 정당의 하락세가 나타난 데 비해서 국민의힘은, 조금 이제, 큰 변화, 이 상승세는 없지만은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을 전후로 해서 한 달 이상 동안을 현재의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지지율 쭉 보면은 약간은 좀 상승한 상태로, 지금 이게 12월이잖아요. 12월. 이 마지막 주소부터 보면은, 약간의 상승세에서 지금 이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추월하기는 추월했지만은 이 빠지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도 이 방향성이 좋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뭐냐?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서울 지역에서 지금 확고한 리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보면은요. 우리 국민의힘이 36%,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27%,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7.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36대 33으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리드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보수층의 72%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3%는 민주당. 예. 그리고 중도층만 떼놓고 한다면 그 중도층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가 26, 민주당이 32. 그런데 이 갤럽 조사를 보면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당층이 무려 35%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대 격전지가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1대 33으로 높아요. 오차 범위 밖 8%나 앞서고 있고, 인천 경기는 31대 33으로 박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이 이제
우리 국민님에게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요, 이 여론의 이 방향을 보면은 서울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지방으로. 예, 그래서 지방 여론이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서울 여론이 지방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여론에서 이 국민의힘이 41대 33으로 이렇게 8% 오차 범위 밖에서 리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이제 살살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야권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니, 대한민국 먹여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가면서 토크쇼를 하는데, 이게 선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 그럼 대통령 직무유기 노르라는 거예요? 선거 중에는 그럼 가만히 말도 하지 말고 대외 활동하지 말라는 겁니까? 국정을 생산 속에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론이 뭡니까? 신년도 들어와서 윤 대통령이 지난 연말서부터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현장을 챙겨라. 다분히 현장에 있다.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절실함을 더 느끼지 않느냐.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현장을 챙겨라. 그러니까 이 민생 토론도 그런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맞춰서 이미 계속화되고 있는 영속성이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예요. 요거를 연결시키면 대통령 뭐로 그냥 봉급 혈세만 받아먹고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현장 챙기기. 그 대표가 더군다나 지금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문에 그런 민생 경제를 몇 달 동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정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대선 불복종이나 저는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요, 민생 토론을 하지 말라는 핑계로 선거법 위반이야. 요것도 전부 대선 불복종, 그리고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 퇴진, 특검, 예? 탄핵, 이런 구도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도요, 이 청년 목소리를 제대로 또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어요. 요것도 말이죠. 선거하고 물론 이제 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청년 표 중요하다. 이러니까, 이것도 선거운동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청년 목소리, 잘 챙기겠다. 이거는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청년 보좌관들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년 전 대통령 활동도 전부 선거운동이네? 이거 그러셨다니면 5년 내내 선거운동 하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청년 목소리, 그 다음에 현장의 목소리, 요거를 갖다가 빠르게 정확하게 딱 짚어서 이 국정에 반영하라. 요거야 대통령의 기본 철학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우리 자유우파 이런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보 좌파의 프레임에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자, 민생도 하지 말고 청년도 챙기지 말고, 그럼 대통령 뭐로 선거 때는 한 1년 동안 먹고 돌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기본이 잘못된 인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는데,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리에 전격적으로 조금 오늘 이제 오전에 회동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먼저 요청을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당사에 가서 20여 분 동안 비공개 차담을 가졌다. 그래서 이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먼저 요청을 했고, 예, 요 얘기를 보면, 그리고 이제 원내대책회의 직후에 지금 이제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제 의총에서 나와서 정리가 되지 않은, 이게 이제 어제도 이제 김건희 여사 요 문제는 의총에서는 크게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부는 좀 나왔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제 김경률 이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게 요청을 하고 있고, 아주 마치 비대위원 자리라도 던질 것 같은 기세로 김경률이가 이걸 이슈화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사과하고 또 핸드백도 다 돌려주고, 예, 이런 이제 기조로 나가고 있는 게 일부 이제 인사들의 이제 발언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의 핵심은 몰카라 함정 취재라는 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소리하고 이건 짜붙인 고스톱이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 요 핵심을 많이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원내 대표가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어제 정책 정책 배송에, 그러니까
그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 놓고서 공개 발표를 하고 그때 이제 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일제히 언론에서 야, 이거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좀 바뀌었어. 아니, 바뀐 건 좀 맞죠. 왜냐면 말을 한마디도 않고 있다가 걱정과 아쉬운 점 딱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그리고 여당 안에서 나오는 일종의 이제 반발, 반론 여기를 좀 공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야권에서 이거를 핵심 공격의 고리로 딱 걸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 때문에 틀림없이 요 가방 대응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그래서 이제 이 의총에서 요 점을 얘기했고, 그런데 의총이 끝나고 나서도 이 또 김경률이가 계속 공세를 놓치잖아요. 이거 이렇게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TK하고 수도권 출마자들의 인식의 급격한 차이다. 그래서 수도권 나온 사람들은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아주 절박함이 있는데 TK 사람들이야 딱 공천만 받으면 나는 선수 하나 더 올라갔어. 요렇게 지금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안일한 인식의 차이, 바로 이게 민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수도권 민도하고 민심하고 이 TK 지역의 민심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거와 관련해서 한쪽은 안일한, 한쪽은 다급한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재원 대표는 선거와 관계없이 사안의 본질을 지금 치고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윤재원 원내대표하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에 다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김경률 위원장이 TK 수도권 인식 차이야 요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상당한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관련한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갈라서 지역별로 인식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열불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제 목소리와 윤재욱 대표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다. 예. 그리고요, 당내에서 이거 사과해야 돼.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여러 의견을 허용하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주장하는 말이 옳다, 안 옳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 개시는 안 해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 여러 정당이, 여러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각자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딱 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윤재욱 대표는 유감스러워. 하지 마. 요 강경 입장이고, 그 다음에는 이견은, 통제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이견을 세기를 바꿨다. 윤재욱.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견까지 얘기하는 거 못 막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권 관계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하고 용산이 사전에 이 문제를 조율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약간의 이 톤에서 좀 차이가 나게 발언한 것을 보면 이게 용산하고 사전에 조율돼서 발언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만큼 이 사안의 휘발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이 조선일보 보는데요. 여권 관계자가 얘기했다. 그런데 사전 조율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독립적 의견이다. 자, 그리고 그 여러 의견을 허용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거는 이 말 하나만 보더라도 조율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의견 허용해. 그러면 야, 네 의견 네 마음대로 얘기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딱 풀어버리면 좀 넓게 풀어버리면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이 대통령의 일종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제하지 마. 이 얘기인데, 대통령실에서 통제하지 마? 이거는 아닌 것, 아니, 그렇다고 뭐 대통령실에서 통제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는 현재까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제 제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금 민심,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걸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같은 어떤 특정 계기를 계기해서 지금보다는 좀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요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결정된 내용. 지금 왜냐하면 윤재욱 대표가 원내 총지휘관이잖아요. 원내. 당 지휘관 누구? 한동훈. 그 다음에 원내 대책과 관련된 지휘관 원내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원내 대표가 이렇게 본질은 함정이야. 이렇게 하면 그는 당론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당론을 지키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우선순위로 본다면 그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갑식 이 기자가 지금 이제 SNS에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 글이
아주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갑식 이 기자, 뭐 조선일보 편집장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글도 잘 쓰고. 그래서 문갑식 기자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이슈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이거는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썼냐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도 여러분께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 또 같은 분들은 가급적 덜하고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요 내용이요. 지금 상당히 SNS에 많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갑식 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 사과해야 수도권에 승리한다. 이 말하자면 결론은 김경률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백은 명품백 범죄 들지 않는 싸구려 파우치다.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이것도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디올 백이 아니라 디올에서 나온 파우치.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골프 칠 적에도요. 이 손가방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 파우치 예, 요거에 불과한데 요거를 갖다 디올 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파우치하고 백하고는 뭐 저는 뭐 여성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이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용어를 좀 바꿔라. 그래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용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고 1천만 원 상당의 샤넬, 에르메스, 버킨 백 요런 거를 통상 명품 백이라고 하고 김 여사가 받은 거는 300만 원 상당의 파우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좌파들의 용어 선점에 맥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 다음에 김경률과 한동훈 발언은 비슷해 보이지만 온도차가 있다. 김경률은 사과하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에 전패한다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 한동훈은 국민 걱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건 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여성들 그러니까 김정수, 김혜경, 김건희 여사를 본다면 제일 나쁜 죄질이 김정수, 두 번째 나쁜 게 김혜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순위가 김건희 여사라는 겁니다. 죄질로 볼 때. 그래서 김정수과 김혜경은 국고를 축낸 인물 아니냐. 김정수는 안고로와 또관과 온갖 명품 옷과 백, 액세서리, 한복에 특활비를 썼고 김혜경은 남편 법인카드와 도지사 사무실 음식을 축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문재인과 이재명 모두 배우자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고 선거를 망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도 아니고 최저희가 그냥 던져준 것에 불과해서 죄질을 비교해보면 사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나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으며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불어뜯을 것이다. 특히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매도하고 남편이 책임자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김경률은 이론적 투사에 불과하고 실전적 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앉아서 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직격을 가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사과하면 선거 망치는 길이며 이런 마타도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싸구려 파우치 받은 걸 다 알고 국민의힘 예부부로 나서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선거 망칠 것 같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서 범죄가 기정사실화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이다. 사과와 용서,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는 것인데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요, 상당 부분은 저하고 이제 논리적 사고의 틀이 같아요. 예,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과나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바로 아까 특검의 독소조항이 뭐예요? 아무거나 갖다 그냥 특검이 이거 내가 특검 해야 되겠어.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요 명품백, 그래서 명품백이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쓰지 않아야 돼요. 예, 그냥 파우치백. 요거를 사과하면 이거 봐라. 이러니까 이거 불법이고 탄핵해야 될 거 아니냐. 바로 요 구도로 나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지지율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과를 하고 나면 틀림없이 더 난리가 날 겁니다. 뭐 늦게 사과했는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가 나가겠지만 여하간 이건 이제 그 문갑식 기자의 분석이 나름대로 상당히 논리적인 측면이 상당하다. 예,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양성,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다양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허용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제 김부겸,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 홍소영 KBS 기자의 탈당 소식, 요 내용을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은 시청과 그리고 주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